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소자 기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도핑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인트린직 반도체, 또 익스트린직 반도체, 그리고 페르미 레벨과 덴스 오브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핑이란 불순물을 주입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도핑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성 반도체란 불순물 혹은 결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완전한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도체라도 반드시 불순물이 있고 결함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산업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웨이퍼는 아주 고순도입니다. 그래서 도핑이 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를 진성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의 캐리어 농도는 인트린직 캐리어의 농도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절대 온도 T는 0K일 때 반도체에는 아무런 에너지가 인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베일런스 밴드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T를 조금만 올려주게 되더라도 베일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전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베일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것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컨덕션 밴드에서 베일런스 밴드로 떨어지는 것을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리콘에 국한되어 있던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형성에 기여하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빈자리로 전자가 들어오는 것을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와 전공은 항상 쌍을 이루어서 제너레이션 되거나 리콤비네이션 되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 N과 전공의 농도 P는 항상 같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 전자의 농도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전공의 농도는 항상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성 캐리어 농도,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NI의 값은 평형 상태에서 전자의 농도와 평형 상태에서 전공의 농도와 같고, 실리콘의 경우에 300K일 때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1.5 곱하기 10의 10승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형 상태라는 것은 열적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외부의 온도와 반도체의 온도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이 제너레이션이 발생되는 생성률과 또 반대로 떨어지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이 같게 됩니다. 다음은 외인성 반도체인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앞서 말했던 순수한 반도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의 3족이라든지 5족 같은 불순물을 주입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 불순물을 주입한다는 게 도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도핑에 의해 캐리어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으로 저희는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핑으로 인해 캐리어 농도가 높아지므로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캐리어 농도는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보다 높게 됩니다.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P형과 N형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P형과 N형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P형은 붕소 같은 최외곽 전자가 3개인 3족 원소를 불순물로 주입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최외곽 전자가 3개인 3족 원소를 주입하게 되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이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외곽 전자가 4개에서 3개로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빈자리 하나인 전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전류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더 많은 5개, 보통 인이나 비소 같은 물질들을 주입한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 자유전자가 하나 생겨서 또 이 잉여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에너지 밴드 구조 관점에서 보면은 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밸런스 밴드의 제일 위에 A 바로 위에 억셉터 레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밸런스 밴드 제일 위에서 억셉터 레벨까지의 거리는 컨덕션 밴드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조그만 에너지를 가해도 이런 식으로 전자가 올라가게 되고 전공이 생겨서 전류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5족 원소를 넣으면 컨덕션 밴드 밑에 도너 레벨이 생깁니다. 이 도너 레벨에 있는 자유전자가 또 이 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올리거나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줘도 이런 식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전류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도핑이 된 반도체는 이렇게 국부적으로 아주 작게는 극성을 띱니다. 도핑이 된 반도체는 지역적으로, 국부적으로는 극성을 띠지만 반도체 전체에서 봤을 때는 정기적 중성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3족 원소가 도핑이 된다고 하면 홀을 하나 내놓고 자기는 음이온이 되면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성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도너는 전자를 내놓으며 자기가 플러스 이온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기적 중성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평형 상태의 반도체는 항상 중성이라는 것을 저희는 스페이스 차지 뉴트럴리티, 공간 전하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족 원소를 도핑했을 때 일렉트론 하나를 내놓기 때문에 도너 이온이라고 하고 반대로 3족은 억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P0의 값은 NA 그리고 N0의 값은 ND이기 때문에 같은 극성끼리 모아서 P0 플러스 ND는 N0 플러스 NA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0K에서는 상온에서는 다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축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P형에서 당연히 다수 캐리어는 홀이 되고 소수 캐리어는 전자입니다. 반대로 N형에서 다수 캐리어는 전자, 소수 캐리어는 홀이 됩니다. 원래는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는 P0는 N0는 Ni였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면서 P0가 N0보다 훨씬 커지면서 하지만 평형 상태에서 N0와 P0를 곱한 값이 Ni의 제곱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준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페르미 준위를 저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는 전압, 전류를 저희가 컨트롤하는 소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전압과 전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도체 소자에서 흐르는 전류 밀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류 밀도 J는 얼마나 많은 캐리어가 흐르는지 농도 N과 그 캐리어가 각각 얼마만큼 전하량을 갖고 있는지 Q와 그 캐리어들이 얼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 V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페르미 레벨을 사용합니다. 이 농도 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자 혹은 전공이 위치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준위에 그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인지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집이 몇 개인지
곱하기 이 집에서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집에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를 곱하면 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dense of state, DOS라고 하고, 에너지 준위가 채워질 확률을 Fermi-Dirac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Fermi-Dirac distribution은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을 저희는 페르미 레벨이라고 합니다. 페르미 레벨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는 T는 0K 절대 온도에서의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페르미 레벨의 의미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준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T는 0K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두 번째 의미인 T가 0보다 큰 경우에 저희는 페르미 레벨을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프에서 T1보다 지금 T2가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인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위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수록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 오브 스테이트 에너지 상태 밀도는 단위 볼륨당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준위의 개수는 컨덕션 밴드의 가장 밑 EC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지고, 또 밸런스 밴드의 가장 위 EV에서 또 멀어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에너지와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하나의 원자에 대한 양자수 n의 에너지의 양자화식인데, 그러니까 이 n이 많아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댄스 오브 스테이트와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을 곱해서 에너지에 대해 적분하면 평행상태 전자의 농도는 컨덕션 밴드에서 위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구할 수 있고, 평행상태 전공 밀도 평행상태 전공 농도는 밸런스 밴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1-FE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전자와 반대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인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을 빼주면 전공을 발견할 확률이 됩니다. 아래 그래프들은 이제 진성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일 때 댄스 오브 스테이트,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그린 것입니다.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에너지 준위 자체의 개수는 도핑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성 반도체, N형, P형 세 개 다 같고, 진성 반도체는 N과 P의 값이 같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중간에 있고, N형 반도체는 이제 N 전자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좀 더 위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형 반도체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댄스 오브 스테이트와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을 곱해서 적분한 값이 이제 제일 오른쪽 그림인데, 진성 반도체는 N0와 P0의 이 크기가 같고, N형은 확연히 N0가 큰 모습, 그리고 P형은 P0가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레벨이 이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에너지 준위가 없는 밴드갭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페르미 레벨은 말 그대로 채워질 확률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면 50%겠지만 에너지 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밴드갭에서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